최근 물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식량 문제,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전염병 관리나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더더욱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물환경학회 김성표 회장님을 모시고 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들에게 한국물환경학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물환경학회는 1985년에 한국수질보존학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학회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 물 전문 학회고요. 저희가 다루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물 환경 내의 녹조에 대한 이슈부터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있는 초순수 물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물 정책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 세대에 어떠한 물 가치를 전달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회장님이 특히 국내 물 기업들이 해외 가는 그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북미 최대 하수도 전시회인 웹텍에 매년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내 물 기업이 해외 전시에 어떤 생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2015년부터 한 10년 동안 매년 나간 것 같습니다. 웹텍이라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텍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하수, 특히 이제 버린 물이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관련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물 시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국내 물 시장이 워낙 이제 상하수도 기반한 그 시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의 가치를 이제 전달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진출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기술만 가지고 어떤 시장을 뚫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오시는 대표님들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물일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소개하는 부분만 끝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들 하기 위해서 매년 꾸준히 나가셔서 인맥을 쌓으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곤 해요. 네, 또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도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저희가 그레이 이제 헤어라는 산업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매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물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조가 일상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자원 공사와 녹조 기술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조 문제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녹조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녹조 번성 문제는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녹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녹조가 실제로 번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라앉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혐기성 상태로 돼서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그 녹조의 번성에 의한 문제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녹조에서 기인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저희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다른 아나베나 같은 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독성에 의해서 사실은 그거가 되게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거든요. 그거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고 그래서 그 독성 문제를 어떻게 물론 지금까지는 정수 처리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녹조 번성하는 이유가 이제 수계마다 또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온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녹조라는 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질소인 같은 영양분이 있는데 그거가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얼만큼 물이 빨리 흘러가는지에 네.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각에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명확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하나의 명확한 솔루션이 없다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큰 뭐 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에 네. 이나 이런 수자원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곳에 있는 녹조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뭐 사실은 이제 소양강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슈가 있고요. 뭐 사실은 제일 큰 이슈는 이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 가장 큰 이슈인데 낙동강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뭐 또 취수원도 낙동강 본류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제 불안에 좀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유입되는 뭐 가축분뇨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오염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보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끼리 이제 천천히 가는 그런 것들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저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녹조 저감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조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녹조라는 게 이제 미생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결국은 첫 번째 기술은 자라지 않게 하는 예방적인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라더라도 어떻게 이제 줄일 거냐 하는 저감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기술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안 자라게 해서 먹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거. 질소인이 하나의 이제 주요한 특히 이제 인이 그러니까 녹조가 생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저희가 여겨지거든요. 그거를 수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뭐 축산분뇨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상 원해라든지 이런 비점 오염 같은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기술을 이제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자란 거, 갑자기 번성한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황토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산화 기술을 많이 씁니다. 산화적으로 줄이는 것들, 기술들을 많이 뭐 초음파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점점 변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회장님께서 예전부터 하수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하수 감시가 다양한 바이러스나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하수 감시라는 하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하수라는 부분이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몸에서 배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변인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이 되면 매몰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수 처리장에서 모아지는 하수라는 것은 파이프로 연결된 어떤 지역의 평균적인 건강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듯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수 감시 체계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것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수는 상당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수 처리장을 실제로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래서 하수역학이 감염병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효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잘 이용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제품이 출시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키트라든지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하수를 전용으로 DNA나 RNA를 뽑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PCR을 하는데 그런 걸 수 있는 기기나 뭐 이런 것들 만들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말하냐 물어보신다면 이제 코아스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하는 실질적인 어떤 감시 체계입니다. 감시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이걸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식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사실 상당히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도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연구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는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인상감시라는 것과 하수역학이라는 걸 이렇게 잘 연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연계가,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스라엘 우리가 아이언돔 얘기도 하잖아요. 뭐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같이 다양한 것들이 연계돼서 하나의 침입되는 미사일을 막는 것처럼 전염병이라는 것도 이제 해외 유입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때가 됐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수 DNA랑 RNA 검출 특화 키트가 네. 나온다면 그 DNA에서 검출이 된다면 감염병이 있다는 것을 네. 그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기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수에서 보면 저희가 환자가 많이 생기면 하수에서 발려지는 농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줄면은 하수에서 발견된 농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환자가 이 구역 내에 있구나, 얼마만큼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뭐 델타 바이러스에서 남아공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좀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각각 변이 바이러스마다 얼마큼 위해도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해가는지도 하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상황을 좀 보완할 수가 있죠. 네,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한국물환경학회가 나아갈 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뭐 물의 가치라는 게 사실 이게 시대의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물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원천 아니면 우리가 뭐 모든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 이런 어떤 공공재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위생적인 물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다면, 이제 점점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발전할수록 물의 가치는 좀 경제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반도체에서도 초순수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역학도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좀 창출하는 거, 융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건강의 복원, 이런 저희 물환경학회는 이런 물의 가치의 변화를 좀 주목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전문가적 의견을 우리 국가한테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을 또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물환경학회 국민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물환경학회 김성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